통계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통계조사와 그 변청 과정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제조업에 대한 통계는 식민지기 이전에는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식민지기 이후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인데 식민지기와 1950년대 이후 통계 상황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양시기를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시기 사이에 끼어 있는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는 이른바 통계의 공백기라고 불리는데 식민지기 제조업의 성장이 해방 이후 제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이나 해방, 분단, 전쟁으로 인한 제조업의 파괴의 규모 및 이후 부흥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제조업의 추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제조업 통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제조업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로는 국민소득 추계 자료와 센서스 자료가 있는데 양자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사실상 식민지화한 후 통감부가 발간한 통감부 통계연보에 전국의 공장에 관한 투표가 처음으로 수록되었으며 제조업에 관한 기본 통계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장과 공산물이라는 두 종류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각 도의 지사가 매년 보고하는 공장표와 공산표를 집계한 것이며 수록된 기간은 1911년부터 1940년까지입니다. 공산물 통계는 간의 공업도 포함하며 분목별 생산량 및 생산액을 집계하여 제시하고 있고 공장 통계는 사업체 기준의 통계이며 공장수, 종업원 수, 생산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산액은 간의 공업을 포함하므로 당연히 공장 생산액보다 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양 통계 사이에 많은 부정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장 통계는 관영 공장을 포함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공산물 통계는 제조업 품목별로 금액과 수량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연도 통계가 누락되었거나 업종별 합계액만 제시되어 있기도 하여 다른 자료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930년대 말에 전시체제 하에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공개되지 않은 일부 품목의 생산 통계도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장의 필자인 박기주 교수는 여러 자료로부터 보완할 정보를 취합하여 업종별 생산액과 디플레이트를 추계하였는데 본책에서는 이 추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제조업 생산에 관한 통계는 1940년에 그치고 해방 후에 한국은행에 의한 제조업 산출액 및 부가가치 추계는 1953년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 시기는 통계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40년대 전반기에 생산력 확충이나 물자 동원 계획과 관련한 생산 통계가 단편적인 형태로 남아 있으며 해방 후에는 한국은행, 상공부, 내무부 통계국, 한국산업은행 등이 발간한 통계서의 제조업의 품목별 생산량 통계가 분산적으로 존재합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소득 추계를 위해 제조업 산출액 및 부가가치를 추계하였는데 1950년대의 수치를 여러 차례 수정하였지만 그 이유와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재화의 생산에 관한 단편적인 통계만 있을 뿐인
1941년부터 1952년까지는 물론이고 한국은행이 명확한 설명 없이 수치를 수정한 1960년까지의 생산 통계를 새로 추계함으로써 해방 전과 후 통계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기주, 유상윤 두 분은 여러 단편적 자료를 수집하여 1940년부터 1960년까지의 분목별 생산량 시계열을 만들고 거기에 1955년 단가를 곱함으로써 1955년 불변가격 생산액을 추계하였으며 1936년과 1955년 금액 간의 환산율을 작성함으로써 식민지기 1911년부터 1940년까지의 시계열과 연결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제조업 생산 통계로는 국민소득 추계를 위한 자료와 센서스 자료가 있습니다. 양자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소득 추계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1957년에 국민소득 통계 공식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국민소득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국민계정 시리즈로 발간하였으며 거기에 제조업 산출액과 부가가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최초로 한국의 국민소득 1953년에서 1958년이 발간된 이후 1967년에 한국의 국민소득 개정, 1968년, 1969년, 1971년에 국민소득 연보가 발간되었습니다. 국민소득 연보는 1978년까지 발간되었으며 이후에는 한국의 국민소득, 국민소득 개정, 신국민개정, 국민개정으로 이름을 바꾸어 발행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1950년대의 수치는 최초의 시리즈와 후속 시리즈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만 수정 이유와 방식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의한 최초의 국민소득 추계는 1953년 SNA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GMP 기준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기준 연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SNA로 통계를 재구성할 때 과거의 국민계정 통계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1970년부터의 통계에만 국한되었으며 1970년 이전 연도 후 통계는 1975년 불변가격의 추계가 포함되어 있는 1978년판 한국 국민소득이 마지막 개정이었습니다. 이후에 발행된 국민개정 시리즈에도 1970년 이전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1970년 이후의 통계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민개정 통계로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가져왔습니다. 현재의 국민개정 체계는 2008년 SNA를 따르고 있습니다. 2008년 SNA로 이행하면서 국민개정은 공표 시계열을 1953년까지로 소급하였지만 1970년 이전은 제조업 종합에 관한 시계열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센서스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에 관한 센서스 자료로는 현재 통계청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의한 산업총조사 보고서와 관공업 통계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955년에 산업총조사를 처음 실시한 후 한국산업은행이 1958년과 1960년에 실시하였으며 이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1963년과 1966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5년 주기로 3과 8로 끝나는 연도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관공업 센서스 보고서, 산업 센서스 보고서, 산업총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총조사는 광업, 제조업은 물론 전기가스, 수도사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산업총조사는 2008년 3월에 폐지되고 이후에는 서비스업 총조사 등을 통합한 경제총조사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연도는 0 또는 5로 끝나는 연도이며 모든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총조사가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관공업 통계조사 보고서가 매년 발간되었는데 보고서의 명칭은 2001년 기준 조사부터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로 2007년 기준조사부터 광업 제조업 조사 보고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1967년 기준조사를 1968년에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1969년 기준조사부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통계청이 인수하여 산업종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연도에 대해 매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업 통계조사 보고는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거하여 조사하였으며 2008년 기준조사부터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사용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는 2000년 기준조사부터 제8차 개정분류를 사용하였고 2007년 기준조사부터 제9차 개정분류를 사용하였지만 제8차 개정분류를 1991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재집계한 통계와 제9차 개정분류를 12 이상 사업체에 대해 1999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재집계한 통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광업 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로부터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급여액, 생산비, 부가가치, 출하액 등의 기본 통계와 제조업의 동향을 보여주는 생산, 출하, 재고에 관한 지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식민지기와 해방 전후, 해방 이후 국민소득 추계자료, 해방 이후 센서스 자료로 나누어 제조업에 대한 통계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음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